안녕하세요. 2151째 평단지기 독서한 작가 이윤정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있다가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서사적인 책도 3권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문장입니다. 종교, 인간심리학, 윤리학을 포함해 수많은 주제에 아우르는 풍부한 서사 스타일이다. 자연과 바다에 대한 기막힌 서술이다.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온 문장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오늘 행동을 다양한 분야, 소설, 과학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오늘 다짐한 날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지구를 구하자라는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소제목을 담고 있고요. 미국의 과학 작가 레이첼 카슨과 네덜란드 사진작가 프란스 렌팅의 인생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책 2권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셀마 라겔레프의 닐슨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책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의 분야를 자연계와 환경 분야로 확장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962년에 출간된 침묵의 봄으로 유명한 미국의 과학작가, 환경주의자,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의 이야기와 네덜란드 출생의 사진작가로 주로 동물과 자연을 중심으로 찍은 작품들로 유명한 프란스 렌팅의 인생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가와 작가, 사진작가이지만 소설, 과학, 자연으로부터 이런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책이 바로 허먼 멜빌의 모비딕, 셀마 라겔레프의 닐슨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모비딕 읽어보셨어요? 전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작년에 우영우 드라마 유명했죠. 고래 덕후인 우영우 덕분에 이 책이 더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의 유래가 된 소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모비딕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인데 그 스타벅에서 스타벅스가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책 소개에 나오더라고요. 레이첼 카슨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락 오바마와 스티브 잡스 또한 영감을 받은 소설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이 궁금해서 오늘 레버리지 독서에도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살짝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대해서 챗 GPT가 요약해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아하부 선장의 대왕고래 몰에 대한 집착과 복수를 다루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선원들은 몰을 추적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대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아하부 선장의 집착이 크루와 함께한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되고 이는 인간의 한계와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모비딕은 대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집착과 복수,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담은 걸작 중 하나라고 GPT가 요약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셀마 라겔레프의 닐슨의 신기한 여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책은 1947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중 하나인데 평화롭던 마을의 목동 닐슨이 말과 함께 떠난 여행을 그린 이야기라고 해요. 여행을 통해서 닐슨은 인간과 자연, 믿음과 신념,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연과의 조화를 바라보는 열망과 인간의 삶과 순환의 이치를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라고 챗 GPT가 요약해 줬습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책을 자기계발서와 그리고 경제경영서 재테크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소설책 한두 권 정도 읽는 게 전부였습니다. 작년에는 불편한 편의점과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같은 소설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절로 미소 짓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과학, 소설, 상상력이 저에게 1초 만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오늘 평단지기 독서 후에 생각난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바로 100% 서사, 상상력이 풍부하게 해주는 서사적인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경리의 마로니에 북스에서 출간된
토지입니다. 이 책은 사실 박경리 선생님이 1969년 9월부터 1994년까지 완성된 대하 소설이고요. 약 26년간에 걸쳐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생동감 넘치는 인물과 생생한 언어를 통해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허먼 멜빌의 현대지성에서 출간된 모비딕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책에서 소개된 책인데요. 인간의 집념과 투쟁의 서사, 그리고 대왕 몰에 관한 소설이고요.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에게도 영감을 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과학 교양서의 고전이고 20년 전에 출판되었던 책이 새롭게 완역되어 다시 나왔습니다. 코스모스에는 우주의 탄생과 태양과 주변 행성 탐험 등 250여 컷의 사진과 그림으로 더 상상력을 풍부해주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에라토스테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다윈 등의 이야기와 우주선 탐론 이야기, 그리고 도서관, 책, 글쓰기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1980년대 썼다고 하니 칼 세이건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칼 세이건이 다른 별을 먹지 않는다 같은 문학적인 문체도 나왔어요. 무척 놀랐습니다. 딱딱한 과학책이 아니라 이처럼 대중에게 과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해준 책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5학년 초등학생도 이 책을 2번이나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참여하신 분의 남편분도 이 책을 안 읽고 무슨 독서 모임이냐 할 정도로 극찬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저렴한 보급판과 전자책을 함께 샀었어요. 전자책에는 그림이 많지 않으니까 종이책으로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샀던 책은 99세였어요. 엄청나죠? 1980년 7억 5천만이 시청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2014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더 화려하게 13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과 우주의 심부러움을 표현한 그래픽으로 함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끈기 프로젝트 독서편을 마치고 글로벌 기업가이자 웰싱킹 베스트셀러 저자 켈리 채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각화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이 아닌 5년 후, 10년 후, 1000년 후, 억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거겠죠?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읽었었던 코스모스 우주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앞에 닥친 일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우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저장해 두었다가 풍부한 상상력을 얻고 싶을 때 주먹 한번 불끈 쥐었다가 펴고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구독자님들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도 무척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단지기 독서법으로 읽은 오늘의 책은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된 마틴 코언의 레버리지 독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